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웰스케어 웹세미나에 참석해주신 고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또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또 얻을 수 없었던 주제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가상화폐에 관한 주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이 내용 다루기에 앞서서 좀 안내해 드려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가상화폐의 이 높은 변동성을 감안해 볼 때 이게 저희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적합한 대상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관련 전망을 제시해 드리지는 않고 있고요. 이건 저희 SC제일은행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고객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 세미나 진행을 위해서 저희 하나자산운용의 한중섭 팀장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자산운용 디지털자산팀 한중섭입니다. 네, 팀장님, 고객 여러분께 팀장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좀 간략하게 어떤 일들 하시고 오늘 어떤 내용 간략하게 해주실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자산운용은 이제 작년 4월 국내 운용사 최초로 디지털 자산팀을 신설을 했고요. 저희 팀이 하는 역할은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어떤 새로운 대체 자산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자산을 좀 연구하고 고객들에게 이제 어떤 솔루션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이제 모색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웰스케어 세미나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또 마음도 약간 심적인 부담감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되게 좀 사회적으로 약간 민감한 주제이고, 그렇죠.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쉽고 좀 조리 있게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예,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들 질문 주시면 제가 잘 소화를 해서 최대한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가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오늘 30분 진행하고 이제 다음번에 또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좀 더 기초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주린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코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또 코린이라고 요즘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린이들에게 좀 안내를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가장 많은 저희 고객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내용이 이 가상화폐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화폐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그 질문을 답변하기에 앞서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국내 금융 당국도 이제 뭐 가상 화폐라기보다는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저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지털 자산의 이때 하위 어떤 카테고리인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제 가상 자산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게 되게 많은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네, 뭐 네. 가상화폐, 암호화폐, 네, 뭐 맞습니다. 등등등 많은데 가상 자산이 예, 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어떤 공식적인 용어는 가상자산이라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부르고 있고요. 네. 예, 제가 앞으로 이제 표현하는 표현도 이제 주로 가상자산이라 하면은 이제 뭐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화폐를 대체할 수 있냐라는 이제 논쟁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이게 뭔지에 대한 좀 정의부터 개념 정의부터 일단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또 가상자산의 근간이 되는 기술인 또 블록체인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놓고 보면 일단 블록체인은 이제 공개형 분산 장부예요. 디지털 형태로 된 장부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안 와닿으시죠? 네. 다 말이 어렵네요. 공개형, 장부 뭐 이런 표현들이 좀 어렵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좀 쉽게 비유하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랑 이제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인터넷이랑 블록체인이랑 이렇게 비교한 장표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인터넷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자유롭게 만든 매개체잖아요. 네. 테크놀로지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대상한테 이제 정보를 보낼 때 뭐 신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우체국을 통해서 우편을 보낸다든지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 인터넷이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메일이라는 게 나왔죠. 이메일이라는 게 나오고 또 인터넷에 이제 인터넷은 어떤 뭐 작성자가 어떤 허가를 받고 뭐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뭐 허가를 받고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정보 같은 것들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의 어떤 대중화가 이뤄진 매개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업계에서 많이 비유되는 표현은
이것은 가치의 인터넷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유무형 자산, 그러니까 유무형의 가치가 있는 어떤 자산을 이제 마치 인터넷처럼 정보를 주고받듯이 이 가치를 주고받는 것을 자유롭게 만드는 테크놀로지다, 블록체인은. 그래서 가치의 인터넷이다라는 비유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뭐 이제 이메일은 단순히 이제 정보가 담긴 어떤 그 우편을 이걸 디지털화해서 보내는 건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메일 안에 이제 돈을 담아서 이것을 이제 P2P로 국경을 초월해서 거래를 이제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를 담아서 보내는 그쵸. 기술이다. 가치를 그쵸. 가치 국경을 초월한 가치의 저장과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이제 기술이다. 그래서 가치의 인터넷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왔을 때는 이제 가격 버블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한 20년 전에 이제 닷컴 버블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1995년에 넷스케이프가 이제 그 증시에 상장을 하고 아무런 수익 모델이 없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가격이 많이 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 미래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증시에 만연하니까 증시에 돈이 몰리고, 또 협작꾼들도 굉장히 많고, 또 투자 이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맞습니다. 이제 네. 근데 이제 비슷한 스토리가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네. 한 4년 전에 아마 이제 국내에도 이런 비트코인, 가상자산 이런 게 이제 대중화됐던 계기가 ICO 버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2017년에. 네. 그래서 이제 ICO라 하면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 네, 보통 이제 주식이 상장한다는 것은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IPO라고 얘기하죠. 네네, IPO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코인 같은 것들이 이제 우후죽순 많이 생겨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가상자산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그 관련한 이제 가상자산들의 가격도 굉장히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고, 당시에 이게 뭔지, 이게 실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약간 좀 그 사회에 많이 알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됐다, 이 버블이.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닷컴 버블이 20년 전에 있었으면은 한 뭐 4년 전에는 이제 ICO 버블이 있었고, 요것들이 이제 굉장히 인터넷이랑 블록체인이랑 좀 비슷한 그런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킬러 앱 같은 경우도 인터넷이 원래 1960년대에 나왔어요. 아, 굉장히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게 원래는 미국 국방부의 그런 전신이었습니다. 네. 그 정보통신하는 그런 기술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대중화된 계기가 70년대 이제 이메일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게 90년대 들어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퍼진 거였거든요. 이게 킬러 앱이 그러니까 네. 이메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아직은 뭐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제 킬러 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뭐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따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하나의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메가 트렌드였잖아요. 그렇죠. 지난 이제 몇 년간을 보면 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마 이제 미디어 업계가 될 것이고, 뭐 게임 산업, 음원, 뭐 네. 엔터테인먼트, 네. 커머스 이런 네. 쪽을 굉장히 많이 바꿨는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산업이 이제 금융 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오고 가는 그런 시스템은 기존에는 중개인 역할을 하던 은행이라든지 어떤 송금업체, 카드업체, 네. 뭐 증권사, 뭐 이제 운용사, 이제 이런 약간 그 금융 중개인들이 그런 네.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들이 전혀 다른 어떤 그 네트워크인 블록체인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이제 그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입장에 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인터넷 시대 때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되는 게 인터넷 그쵸. 세상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이제 가치가 가는데 그게 복사하기 붙여넣기가 되면 돈이 무한대로 생겨나는 그쵸. 현상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 복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위조 불가변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장부를 누군가가 위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예를 들어 차장님한테 돈을 보냈는데, 네. 이걸 장부에 기록을 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거짓으로 기록하고, 네. 마치 내가 이 장부에 이 돈이 남아 있는 것처럼 위조를 해버리면 이게 돈 복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걸 방지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장부들의 그러면은 또 보안성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게 가장 궁금한 이슈인 것 핵심입니다.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보안성도 높아야 되는데, 그 보안성도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블록체인에 코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 코인 없어도 되는 거 아닌지 이런 반드시 얘기. 코인이어야 하는 건가? 그렇죠. 네. 근데 블록체인도 같은 블록체인이 아니고요.
기술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표를 또 새로운 걸 보시면은 왼쪽에는 이제 무허가형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던데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징과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도 부르는데 이제 그런 블록체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쉽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왼쪽은 약간 인터넷과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좀 지금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기에 속하나 그렇죠. 본데요. 오른쪽은 약간 이제 그 인트라넷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네. 보면은 이제 무허가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데 허가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이제 뭐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이 노드를 돌리면은 누구나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검열 저항성이 있어요. 네. 특정한 개인, 특정한 기업, 특정한 국가가 이것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전 세계에 이게 쫙 퍼져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누가 해라 마라 하고 시킨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에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이거를 특정한 개인이나 기업, 국가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통제하고 관리 감독하기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의 국가라든지 정부 입장에서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네. 없고,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것들을 이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악용하는 불량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생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국가나 기업에게 종속되지가 않고 글로벌 오픈 소스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폭넓은 그런 이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이 네트워크를 돌리는데 자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돈도 들어갈 것이고 인적 자원도 들어갈 것이고 노력도 들어갈 전기도 것이고 들어가고요. 전기도 들어갈 네.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그럼 공짜로 하냐? 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죠.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대가로 그 코인이나 토큰이라고 부르는 어떠한 그 무형 자산을 이제 대가로 줘요. 네, 네. 경제적 인센티브를 그렇게 설계해 놨고 이 인센티브의 어떤 본질은 우리 네트워크에 이 확장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대가로 이 토큰이나 코인을 주겠다. 네. 이제 이런 게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그 무허가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엔진이라고 본다면 이 엔진이 구동되기 위해서는 이제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연료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네. 허가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단 허용된 뭐 개인, 사업자, 기업, 국가만 이제 이 네트워크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러면 관리 정부가 되겠네요. 정부가 됐든 아니면 이제 기업이 될 수도 기업이 있겠죠. 됐고, 네. 예. 근데 이제 그 허가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필터링이 된 이 시장 참여자만 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아무래도 용이하죠. 그렇죠. 그리고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도 훨씬 낮습니다. 따라서 이제 무허가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정부나 기업이 통제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허가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 네트워크에 일단 들어오면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네. 그 프라빗한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허가형으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그 주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본이 있는 주체인 경우가 많아요. 기업이 됐든 국가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대가로 뭐 토큰이나 코인 같은 걸 보상으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자원을 활용해서 그걸 쓰면 되니까. 따라서 이제 해주는 주체들이 자원을 그렇죠. 활용해서 네. 허가형 블록체인이나 프라이빗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이나 토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은 2단계인 것 같아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이게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형 블록체인은 이제 한계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참여자들이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일단 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일단 모르고요.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세탁에도 활용될 수가 있고 그쵸. 이번에 왜 콜로니얼 송유관 사태 있었을 때 보면 그 음. 대가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해서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뭐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네.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좀 불법 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이제 그게 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망을 피해서 이제 그러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때문에 이제 그런 무허가형 블록체인보다는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구성을 해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이게 훨씬 더 빠르고 네. 안전하고 관리 감독도 용이하지 않냐, 부작용도 안 생기고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업계에서의 중론은 아니다. 인터넷도 과거에 똑같았다. 인트라넷이 훨씬 더 이제 발전을 많이 할 것이고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당시에
주장을 많이 했었어요, 네.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초창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를 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스팸 메일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당시에 또 저작권 이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아, 맞아요. 누구나 그 복사를 정보를 할수 그쵸, 있으니. 누구나 그 정보를 소유하고 분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맘대로 그냥 복사를 해버려가지고 네. 내 거인 그냥 올려버리고, 아니면 이제 언론의 기능도 굉장히 훼손됐었죠. 네. 언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제 되게 검열을 해서 약간 정제된 정보를 올리곤 했었는데, 이게 이제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지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나 그런 정보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언론의 기능이 많이 이제 훼손됐고 마비됐다, 이제 이런 평가가 당시엔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 역기능이. 근데 이제 여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어떠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그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확장을 했던 건데, 무허가형 블록체인의 미래를 믿는 분들은 이것도 인터넷과 똑같이 될 것이다. 미래에 지금은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이제 산업 태동기에 겪는 문제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은 서서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맞다, 뭐가 살아남고 뭐가 죽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네. 이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를 좀 지켜보는 게 우리가 좀 취해야 할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무허가형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이 될 수 있고요. 허가형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네. CBDC, 뭐 이제 네.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아까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자면 화폐를 대체할 것이냐, 네.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 레이 달리오 그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CEO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성공은 그것의 성공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그것의 성공이다. 비트코인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그것이 얘기했던 리스크다라고 건가요?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분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논지의 어떤 근거는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이제 정부가 규제를 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그 논지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상상력이 좀 부족한 걸 수도 있는데, 미래에 이게 화폐로 쓸 것이다, 기축통화국 뭐 지금 달러라든지 아니면 G2, G7 이제 이런 국가들의 화폐에 그걸 넘어설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는 조금 아직 단계에서는 좀 조심스러워요. 아직은 너무 좀 초반인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정부의 규제라는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네.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이제 통화 주권을 좀 이제 통화 그 파워가 좀 있는 국가들 제외하고 통화 주권이 없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이제 채택한 엘살바도르라든지, 맞아요. 이제 이런 국가들은 사실상 잃을 것이 많이 없고, 그리고 기존에 통화 주권이 많이 없었고, 그리고 이 국가들은 사실상 이제 달러의 어떤 그 통화 정책에 완전히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엘살바도르는 이제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어쩌면 미래에 이런 통화 주권이 없는 국가들의 화폐는 일정 부분 대체하거나 상호 공존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네. 라는 것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제 그런 시장 규모가 이제 한 3.4조 달러 정도 돼요. 지금 이제 현재. 네네네. 네. 근데 이제 현재 뭐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6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이거든요. 최근에 조정받은 걸 감안했을 때 그 정도인가요? 그쵸. 네. 네. 원래는 이제 1조 달러까지 넘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굉장히 낙관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까지 이제 성장할 여력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블록체인 기술과 이제 가상 자산을 둘러싸고 이제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게 뭐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일부의 성장통 같은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뭐 일부 통화 주권이 없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상화폐를 좀 적극적으로 채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좀 아직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그 허가형과 무허가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허가형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논의가 좀 되고 있는 CBDC랑 좀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이거를 이제 중국 뭐 국가에서 나서서 우리는 이걸로 대체를 할 거야라고 나서게 되면, 사실 이 무허가형 같은 경우에는 뭐 나가서 쓸 수가 없는 화폐가 되어버리는 거니 이게 아예 대체가 되는 걸로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좀 우려를 하는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제 이런 디지털 화폐들을 만들어 버리면
이런 기존에 존재하던 무허가형 블록체인에 네. 기반한 가상자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 없어지는 거 네.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근데 이제 업계 중론은 상호 공존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일단 이 두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상 자산과 무허가형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 자산과 CBDC는 어떤 존재의 목적이라든지 네. 이 시장 참여자라든지 이 수요자 이런 것들이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자 하는 수요는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이것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에 근거한 어떤 그렇죠. 투자가 네. 많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게 비트코인이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그래서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지지를 받는 것은 장표를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이 어떤 화폐로 이제 쓰이기보다는 금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금이다 이게. 네.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제 실제로 많은 금융 투자 업계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내러티브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금에 투자하는 게 뭐 우리가 금을 들고 다니면서 뭐 커피를 사 먹고 이러려고 그렇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제 내 가치, 그러니까 내 부를 이제 저장하는 어떤 수단인 네, 거잖아요. 네. 이게 희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요처가 다르다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지금 뭐 몇 년 안에 이게 대중화됐다, 이게 나왔다 할 때 이제 제가 뭐 투자 목적으로 디지털 화폐 그 중국 뭐 거기에 투자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거래를 하려는 목적으로 그렇죠. 그 사용할 거래를 수 하려는 있죠. 목적이지 그거는 투자의 목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비트코인을 제외한 또 다른 가상자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더리움인데 네, 두 번째로 큰 그쵸. 코인이죠. 지금 뭐 전체 시가총액에서 한 뭐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비트코인이 한 4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게 일종의 얘네가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뭐 컴퓨팅 플랫폼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앱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여기서는 D 앱이라고 부릅니다. 네. 디센트럴라이즈 어플리케이션. 탈중앙화 탈중앙화되어 있다.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제 카테고리가 뭐 금융도 될 수도 있고 게임도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킬러 앱은 좀 금융 쪽이 많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에 기반해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원화 이런 걸 만들었다. 이거 기반해서 앱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확장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들이 좀 그렇죠. 있다는 테크놀로지도 말씀이시죠? 다르고 네. 사용처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공존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좀 지배적인 현재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걸 화폐로 자꾸 봐서 그래요. 이게 화폐가 왜 보통 세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네. 저희 경제학 공부할 때 나오는 맞아요. 그런 기능들 중에서 이제 뭐 거래를 할 때 이제 사용되는 기능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 같은 것들이 좀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그쵸.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의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자산들이 계속 그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공존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사실 그런 국내 당국의 용어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트렌드도 보면은 이걸 어떤 화폐로 취급하기보다는 이런 자산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아까 말씀드린 그런 ICO 버블 때부터 이제 이게 사회적인 좀 문제를 많이 야기하면서 이제 각종 그 용어가 네. 자꾸 화폐 되니까 그게 프레임이 그냥 거래를 할 수 있는 화폐 이렇게 그렇게 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네. 우리가 이제 그 투자자분들한테도 이거는 자산이다. 이것은 자산이다. 네. 일종의 대체 자산이고 이제 다만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높고 그 미래가 아직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제 좀 고위험, 고 이제 기대 수익이 기대되는 네. 이제 자산이다라는 거를 이제 알리는데 좀 일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네. 역할을 하시려고 이 팀이 세팅이 됐고 또 팀장님이 되시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 팀장님도 비트코인 좀 투자를 하시나요? 가상자산에 대한? 저는 예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그런 투자의 목적도 있지만 네.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빨리 변해요 이 업계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데 이제 그런 투자를 해보고 그리고 그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보고 네. 그런 거 다 해보는 좀 편입니다. 공부를 공부용으로 하시면은 많이 해보는 좀 편이고요. 네.
그래야 이제 자기 돈이 들어가야 이게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아시죠? 네. 예. 저희도 이제 뭐 고객분들께 주식이나 채권자산 그렇죠. 공유해 드릴 때 저희가 직접 사봐야지 그렇죠. 이거를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맞습니다.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고객분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이 기술 근간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금융 이외에 또 뭐 다른 산업에서는 또 활용될 수 있는 예가 있을까? 지금 금융이 주로 이제 이용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뭔가 투자의 대상으로서 활용하려면 또 어떻게 활용이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 아까 이제 가치 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주고받는 어떤 그거를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패러다임이 이제 생긴 거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은 금융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네. 뭐 이런 물류 산업이라든지 유통 산업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신원 인증 산업이라든지 네, 네. 보안 산업이라든지 정보 보안 같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데도 다 블록체인이 어느 정도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이게 원장 시스템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게 눈에 당장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백엔드 시스템이 네, 그게 네, 들어가 네, 있기 네.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게 사용되는 거를 뭔가 체험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산업에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각종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만이 뭐 다는 아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킬러 이해를 이미지만.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좀 질문을 하시는 게, 이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는 정도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그러니까 글로벌리 봤을 때 우리나라 경쟁력은 또 어느 정도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좀 잘하고 있고 좀 앞서 나가는 편인지 아니면 좀 뒤처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규제의 그 앵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네. 싶은데 여기 장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주요국들이 이런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제 나타낸 장표입니다. 근데 이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는 이제 좀 미국이나 이제 유럽을 비롯한 이제 서구권인 경우가 많아요. 선진 금융 시장인 경우가 많고, 근데 이제 이분들의 스탠스는 이게 이제 좀 새로운 거고 관리 감독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좀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알겠다. 다만 이게 잠재적으로 어떠한 이제 혁신의 어떤 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요거 싹을 죽이면 안 되고 나름의 이제 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자라는 이제 방향인 것 같고요. 이제 오른쪽 그에 나열되어 있는 이제 국가들을 보시면 뭐 인도라든지 중국, 뭐 러시아, 감이 오시죠? 좀 권위주의적인 약간 정부, 그리고 이제 정부가 관리 감독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굉장히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잖아요. 이제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우려감을 많이 표하고 어떤 양성화하고 이걸 뭐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강조하자라기보다는 금지하자, 이제 아니면 금지하자, 아니면은 이제 뭐 아주 최소화하자,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는 원래 이제 중국이 원래 이제 이 업계에서 굉장히 헤게모니를 많이 가지고 있던 국가였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채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채굴의 나라가, 성지였고 이제 또 채굴과는 또 다른 어떤 시장 참여자인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마켓시어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네 본인들이 이제 통제하기 쉬운 허가형 블록체인 쪽만 이제 디벨롭을 하고 무허가형 블록체인 쪽은 이제 많이 이제 규제 철퇴를 가하겠다, 금지시키겠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예 이렇게 갈리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은 그 중간에서 이제 갈팡질팡하다가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은 그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제도화를 하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좀 부작용을 최소화하자. 왜냐면 이제 그동안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사회적 문제가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굉장히 투기 열풍도 많이 불었었고. 저희도 국민성이 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확 몰리고. 뭐 저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외랑은 달리 굉장히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가상자산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상당히 김치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인가요? 것들도 많았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뭐 이제 사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이제 어떠한 그 규제 프레임워크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동안 이게 방치되고 있었던 건데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조금씩은 이제 이러한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 같은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좀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고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구권과 유사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거 규제와는 별도로 그러면 이제 한국의 위상은 어떠냐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그 단순히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대기업들이 여기에 진출한 경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뭐 IT 회사들, 뭐 카카오라든지, 그쵸. 페이스북은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지만 한국도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라인 이런 데서 이제 자기네들 나름의 그런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서 이 생태계 내에서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좀 있는 모양새이고요. 뭐 한국은행도 이제 그 네이버랑 같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CBDC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주요국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상황을 살피며 조금 이제 발맞춰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투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을 잡으려다가 이 블록체인 기술마저 살리지 못하면 그건 또 뭐 이를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태우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경계하는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네요. 네네네. 네. 또 고객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신 거를 제가 한 번 더 찾아서 보려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객분들이 제가 친구들과 그 뭔가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몰라서 대화에 참여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가상 자산과 이제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확 와닿게 설명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의 대화를 좀 종합해서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정리를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 뭐하는지 잘 몰라요. 네. 한마디로 뭔가 정리하기가 되게 어렵죠. 뭐하니? 이렇게 하면은 네. 그냥 블록체인은 그냥 돈의 인터넷이야. 가치의 인터넷이고 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야.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은 업계에서는 이제 디지털 오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왜냐면 오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더리움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기축 화폐 같은 역할을 하는 이더라는 그 토큰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오일이 우리가 산업 전반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옷도 만들고. 그렇죠. 뭐, 예. 이더리움도 이제 그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디파이가 됐든 NFT가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오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아직은 조금 이제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제 비트코인 디지털 금만큼은 형성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자면 블록체인은 가치의 인터넷, 돈의 인터넷,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이더리움은 이제 디지털 오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딱 있네요. 네네네. 네. 이제는 좀 고객분들이 이제 친구분들 만나셨을 때 교양 있게 어떤 말씀을 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네. 사실 오늘 가상화폐, 가상자산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기초적인 개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떤 이 자산의 어떠한 전망, 가격이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저희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근간이 되는 기술이나 최근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한번 훑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는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세미나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